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파나메라 4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포르쉐 파나메라 4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포르쉐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신형 페이스리프트된 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평소에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대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이 아니면 구경을 못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고요. 일단 포르쉐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르쉐는 스포츠카인 911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1990년대에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할 만큼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그때 포르쉐가 개발한 차가 뭐냐면 바로 박스터입니다. 911의 절반 가격으로 포르쉐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박스터를 출시함으로써 엄청난 대흥행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플래그십 SUV 모델의 시작이죠, 포르쉐 카이엔을 출시하면서 이제 양대 산맥으로 굉장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개발이 된 게 바로 이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차량은 2세대 차량이고요.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스포츠카를 꿈꾸지만 스포츠카를 살 수가 없어요. 왜? 2명밖에 못 하잖아요. 아이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인 듯 세단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태울 수 있는 이제 아빠들의 최종 드림카로 자리를 잡게 됐죠. 앞에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디자인을 보시죠. 일단 전면부 모습을 살펴볼 텐데, 역시 포르쉐의 DNA를 가지고 있는 파나메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 엠블럼이 이게 초간지입니다. 이렇게 포르쉐만의 엠블럼이 있고, 말이 있기 때문에 뭐 페라리랑 연관이 돼 있는 회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차폭이 넓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911은 좀 눈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차체가 낮은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좀 뭔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그런 넓은 느낌의 앞에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만 봤을 때는 전기차 같은데 전혀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에 엔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엔진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다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이 차 역시 사륜구동으로 동작을 하고요. 헤드램프 디자인 한번 보시죠. 전면부 헤드램프를 볼 텐데 바로 요게 포르쉐를 완성시키는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개구리 눈깔. 그래서 앞모습과 이 헤드램프 같이 조합이 돼서 개구리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다고 하지만 포르쉐의 특징이 뭐냐면 디자인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파나메라 4를 구형이라고 하겠습니까? 신형은 또 신형대로 포르쉐고, 또 구형은 또 구형대로 포르쉐죠. 구형이 아니라 그냥 파나메라 4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디자인은 포르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헤드램프 4발짜리, 이렇게 위에 2발 밑에 2발 이런 식으로 박혀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 옆쪽에는 포르쉐라고 박혀 있네요. 이 헤드램프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것도 옵션에 따라서 좀 선택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대리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휠 모양을 볼 텐데, 역시 포르쉐의 휠 간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스포크가 쭉쭉 뻗어나가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더 커 보이기도 하고, 휠의 인치는 21인치입니다.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앞에 휠과 뒤에 휠의 크기가 달랐는데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앞 뒤가 똑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포르쉐 엠블럼이 또 간지나게 박혀 있습니다. 안쪽 보시면 이제 캘리퍼가 빨간색인데, 보통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캘리퍼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에도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들어가 있네요. 저는 검정색일 줄 알았는데 빨간색 캘리퍼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 라인을 보면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링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기본 운동 성능은 굉장히 뛰어날 거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런 구멍들이 있어요. 옆에 보통 이제 국산차는 이런 구멍이 그냥 인테리어, 그냥 멋을 위해서 그냥 뚫려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데, 이 구멍은 실제로 바람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세단 모델이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911 그 라인하고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차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제가 뒷자리를 타봐야 알겠지만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타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뒷모습을 볼 텐데, 이대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포르쉐는 뒷모습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쪽 휀다 쪽 해가지고 이제 엉덩이가 조금 이렇게 빵실빵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웅장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스포티하면서도 작아 보이지 않는 뒷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911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모아서 엔진으로 넣어주는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스포일러였다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기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스포일러가 열린다는 걸 볼 수가 있고, GTS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좀 다른 형식으로 열려요. 약간 사이보그처럼 열리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터보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멀하게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시면, 지금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트렁크 안쪽은 역시 예상한 대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골프백 하나 정도는 충분히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짧게 열리는 게 아니라 아우디로 치면 이제 스피드팩 방식으로 A7처럼 뒷창문까지 굉장히 넓게 개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안의 크기는 크지 않은데 문이 크게 열리니까 뭔가 좀 시원시원한 느낌은 있네요. 일단 제가 문을 열었는데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레드 시트를 선택을 하셨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보스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커는 보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따로 옵션을 선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스가 들어가 있고,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무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가 까먹었습니다. 제가 밑에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에 타볼까요? 일단 시동 버튼을 보시면 역시 포르쉐의 전통대로 왼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포르쉐를 타시는 분들은 시동을 못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위치를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보통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시동 버튼이 있는데 왜 포르쉐는 왼쪽을 고수하냐면, 과거의 레이싱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내려 있다가 시작을 하면 탑승을 하면서 출발하는 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시동을 걸면서 오른쪽으로 기어를 넣을 수 있게끔 그때는 왼쪽에 시동 버튼이 있다고 해요. 포르쉐 역시 그때의 그 왼쪽에 있던 시동 버튼을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 내려오기 때문에 왼쪽에 시동 버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내 쪽을 한번 둘러보면, 일단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포르쉐 그 핸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가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기판이 디지털이랑 아날로그 혼합인데 가운데 쪽을 보면 이제 RPM 게이지를 나타내는 계기판이 있고, 그리고 좌우로 디지털로 LCD로 이제 현재 차의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역시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한데 이게 차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주행을 하다가 하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세시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세시에서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소에 일반적인 주차장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노멀로 놓고 들어가게 되면 하부가 걸릴 일이 없겠죠. 그리고 밑에 여기 이제 공조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어봉을 보시면 911 같은 경우에 되게 앙증맞고 귀엽게 돼 있었는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단이기 때문에 그래도 911에 비해서 더 큰 기어봉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이 다 진짜 깔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밑에 파나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누르게 되면 이제 시거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면부는 다 살펴본 것 같고요.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안 닿아요. 뒷자리가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엉덩이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시트가 되어 있는데 오래 타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좁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뒷좌석에 사람이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공조장치가 있어요. 좌우 모두 조작이 가능하고요. 5명은 탈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BMW 8 시리즈처럼 가운데는 이렇게 공조 버튼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5명은 타는 게 어렵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실제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카시트까지 해서 자녀분들까지 태우고 다니시니까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뭐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살짝 단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턱이 굉장히 넓네요. 지금 방금 나오다가 뚝배기 깨질 뻔했는데 이게 좀 높은 게 단점이긴 하네요. 진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포르쉐 파나메라 4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실제로 안쪽을 보니까 왜 아빠들의 드림카인지 알 것 같네요. 진짜로 예쁘고, 그리고 오늘 리뷰를 보신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이게 바닥도 젖어 있고 하잖아요. 비가 또 왔습니다. 이대리가 리뷰만 하려고 그러면 비가 와요. 그래서 차가 조금 지저분한데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